안녕하세요. EBS 영어 강사 정승익입니다. 자, 오늘은 초등 7번째 이야기고요. 드디어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여러분들께 많이 강조를 드리고 싶고 저도 늘 고민하는 부분을 같이 공유를 좀 하려고 해요. 초등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어떤 교육 현장의 이야기들을 보다 보면은 공부할 게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뭔가 경쟁이 더 심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초등 시기에 그런 것을 더 빨리 더 많이 공부해야 된다 라는 식의 방향성이 생겨버린 것 같아요. 고등이 되면은 또 너무 늦었다라는 생각 때문에 초등에 정말 많은 공부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그 과정에서 아이들의 시간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것이 저는 놓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그냥 이상적인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배경을 말씀드리면은 지난 강들에도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아요. 공부에 원동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공부라는 행동에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아이들은 요즘 공부를 진짜 많이 합니다. 우리 기성세대들보다도요, 훨씬 더 많은 시간 공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때는 초등, 중등 이렇게 아이들처럼 공부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지금 공부를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루에 예를 들어서 한 10시간 한다고 합시다. 그럼 그 10시간, 거의 뭐 먹고 자는 시간 빼고 모든 시간을 투입하는 그 행동에 목적이 없다? 그러면은 이거 말이 안 되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얼핏 생각했을 때는 아니 선생님 누구나 다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공부에 어떻게 뭐 목적이 없습니까?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원래부터 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그거는 구체적인 어떤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목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일수록 달성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다이어트를 하고 뭐 몸짱이 되기를 꿈꿉니다. 그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인데 왜 안 되느냐를 생각해보면 그 목적이라는 게 정말 간절하고 구체적이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 저만 해도요 그냥 살만 하거든요. 너무 뭐 어디가 아픈 것도 아니고요. 또 너무 이렇게만 몸짱이 되기 위해서 힘들게 살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목표가 사실은 간절하지가 않은 거죠.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정도지 제가 간절하지가 않습니다.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요 일상의 행동으로 이어지지가 않고요. 하더라도 열심히 안 하게 되고요. 식단 관리 열심히 안 하게 되고요. 운동 열심히 안 하게 되니까 결과가 안 나오는 거거든요. 공부가 똑같아요. 누구나 잘하고 싶죠. 전교 1등 한다 그랬을 때 누구나 그런 것들을 바랍니다. 하지만 거기에 수반되는 어떤 노력이나 고통, 그 고통의 크기를 내가 참을 수가 있느냐. 이게 참 더 중요한 말이죠. 내가 참을 수 있는 고통의 크기는 내 목표의 간절함이랑 정비례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디빌딩 하는 선수가 대회를 앞두고요. 진짜 힘들게 운동하고 살 빼고 막 하거든요. 근데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고통 다 참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아이들의 공부의 목표가 강하면 강할수록 이 아이는 고통을 참아낼 겁니다. 핸드폰도 안 쓸 수가 있고요. 공부 정말 힘들게 열심히 할 겁니다. 하지만 목표가 간절하지 않은 친구들은요. 많이 못 참아내요. 조금만 하다가 놀고 싶고요. 딴 거 하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못할 것이고 결과가 안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도요. 이 목표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되고요. 명확해야 되고요. 또 어떤 이에 따라서는 간절하기까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아이들이 공부의 목표를 잡기에 좋은 시절이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때문에요? 핸드폰 때문에요. 그리고 그 핸드폰이 발달하고 있는 양태가 쇼츠나 릴스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저는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안 봐서 쇼츠와 릴스가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계속 하루 종일 넘기고 있다면 어떻게 자기 인식을 하고 어떻게 공부의 목표를 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요, 환경을 만들고 도와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요, 결국에는 자기가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계속해서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2023년에요, 최재천 교수님, 이화여대 교수님께서 유튜브에서요, 청년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하신 영상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좋아하는 것을 악착같이 찾으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여기서 악착같이라는 말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좋아하는 것을 좀 찾아보다가, 관심사를 찾아보다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고요. 부모님들도 저를 만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우리 애는 아직 뭐 좋아하는지 모르겠대요 라고들 하시는데, 원래 그런 거거든요. 누구나 그런 겁니다. 근데 그거를 정말로 내가 찾아야만 한다라는 마음으로 악착같이 찾는다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표현이 되게 좋았습니다. 교수님이 그러십니다. 청년들에게 자다가도 일어나서 하고 싶은 일이 있는가? 이걸 악착같이 찾아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면 그런 거를 찾을 수만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뻥 뚫린 고속도로를 달려나가듯이 인생이 나아갈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게요, 자기가 관심 있고 좋아하고 한번 잘해보고 싶고 하는 분야를 찾아버리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은 열심히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뭘 하면서도 이 길이 맞나, 저게 맞나, 이게 잘 하고 있는 건가, 이런 고민하다가 집중 못하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거거든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꾸준하게 찾은 내 길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은 그대로 쭉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일이라는 것을 평생 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인생의 한 3분의 1은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루 평균 한 8시간 정도는 일이라고 하는 것에 시간과 정성을 쏟고 있다면은 이게 이제 인생 3분의 1에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억지로 해야만 하는 거라면은 저는 그 인생은 진짜 형벌과도 같고 너무나도 인생이 아까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 인생의 3분의 1을 썼습니다. 게다가 나머지 3분의 1은 자기 때문에 내 인생의 절반에 해당을 하거든요. 내 인생 절반 동안에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을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걸 뭐 내가 잘하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뭐 가치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저는 한 번뿐인 인생이 너무 아까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좀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또 진로에 대한 인식 자체가 좀 많이 약하다 보니까는 그냥 뭐 어영부영 또 이렇게 갔다면은, 우리 아이들은 정말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 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그런 관점도 있어요. 과거에는요, 굉장히 어떤 사회가 정형화돼 있었죠. 예를 들어서 공부만 막연히 열심히 하면은 이 사람이 명문대에 들어가고요. 명문대를 졸업하면은 보장되는 것들이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어디를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더라도요, 어느 정도까지는, 한 50살까지는 그래도 쭉 이렇게 가면서 승진할 수 있는 그런 딱 정해진 길, 안정적인 루트가 있었다면, 지금 벌써 그런 개념이 없어졌죠. 평생 직장이 몰락하고 있고요. 이제 한 직장으로 정년까지 간다는 것은 정말 드문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벌써 3개, 4개의 직업을 바꿔가면서 가야 되고요. 우리 아이들은 그게 더 심할 거라고 하죠. 평생에 걸쳐서 20번 이상의 직업을 바꿔야 될 거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렇다면은,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을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계속 시대가 바뀌고요. 내가 계속해서 뭔가 직업을 바꿔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할까를 생각해보면 저는 어떤 기준이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이번 직업은 끝이 났어요. 직종이 바뀔 수도 있고요. 직업이 바뀌는 건 되게 당연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요, 지금처럼 방에서 나 다음에 뭐 해야 되지? 고민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뭐 할까? 고민했을 때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기준이요, 예를 들면은 만약에 나라는 사람이 기준이 없잖아요. 이게 이제 나라는 사람의 기준이 없다면은 주변의 어떤 사회의 기준을 따라가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더 심플하게 말하면 남들이 좋다는 것을 쫓아가게 되겠죠. 근데 물론 틀린 판단은 아닙니다. 그 시대에서 어떤 유망한 또 선호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를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기준이요, A에서 B로, B에서 C로 계속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요, 이걸 계속 쉼없이 쫓아가야 되는 것이고, 사실 쫓아갈 수도 없을 거예요.
뭐 지금만 해도요, 학과의 선호도를 쫓아보면은 옛날에는 막 물리학과 같은 것들, 뭐 화학과 같은 것들, 또 생명과학 갔다가 이게 뭐 교대, 사대 갔다가 약대 갔다가 지금 의대까지 왔다가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또 모르죠. 이거 못 쫓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나라는 사람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힘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벌써 딱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안정적이면서도 평화로우면서도 참 충족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는 이게 더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보니까요, 주변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 이런 것들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친구들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원하는 일을 하고 있어야지만이 되는 거지, 아무리 돈과 명예를 쫓아간다 하더라도요, 그게 자기에게 맞지 않는 일이라면은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겠죠. 어린 시절에는요, 이런 일들을 찾기 위한 탐색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세상을 경험하고요. 독서도 하고요. 자기의 관심사도 찾고요. 확장하고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경험들이 너무 중요한데 이거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빠른 선행이 그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말씀 계속 드리고 있지만 학원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학습지가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우리 가정에 너무 많이 끌어오게 되면서 이 아이가요, 탐색할 시간이 없어지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바빠서 학원 숙제하느라 독서할 시간도 없다라고 말하는 세상인데 그 말이 우리가 공감이 돼버리잖아요. 그런 세상입니다. 근데 이 아이의 하루가요, 온 하루가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돼버리면은, 물론 그 배우는 교육과정 내에서, 교과서 내나 교재 내에서 뭔가 내가, 이거는 괜찮은데 라는 거 발견하면 다행이지만, 이 아이가 거기서 뭔가를 발견하지 못하면요, 내가 누군지를 내내 모를 수가 있고요. 나의 관심사, 내가 좋아하는 거 몰라버리면은 진로가 안 만들어지고,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자, 가령 이 아이가 중학교를 갔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부는 많이 어려워집니다. 그랬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이거를 왜 해야 되지? 이거 힘든데 왜 참고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나는 원하는 목표가 있다.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학을 가야만 하고, 그러면은 나는 지금의 이 힘든 것은 참을만 하다 라는 게 돼야 되는 것인데, 이게 안 돼 버리면은 스스로 이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이제 이해가 안 되죠. 그럼 이제 공부가 점점 힘에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에서부터 이 탐색이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아이들이 하는 모든 경험들이 이제 자기에 대한 인식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강연장에서도 공명한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아이가 뭔가를 했을 때요, 알아서 마음이 울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이 음악 줄넘기를 해도요, 누군가는 아유 너무 힘들어, 이거 뭐 줄을 왜 돌리는 거야 라고 한다면은, 누군가는 이거 되게 재밌는데, 보람 있는데, 게다가 내가 조금 잘하기까지 하네 라고 하면서 이 아이가 나아가는 거죠. 근데 선생님, 줄넘기는 그거 뭐 먹고 사는데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저는 정말 많은 기둥들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른들은 그럼 골프를 왜 칩니까? 물론 뭐 이렇게 뭐 사업상의 목적으로 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요즘은 그냥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재밌어서, 그냥 내가 좋아서 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좋으면 하는 겁니다. 그 시간 동안에 다른 걸 한다면은, 자기 개발하고 뭔가 돈을 번다면은 더 많이 벌겠죠. 하지만 그게 내 인생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이들도요, 그런 것들을 찾아 나간다면 너무나도 좋겠죠. 난 이런 걸 할 때 참 좋다. 그런 것들이 이 아이들에게 나중에 뭐 진로랑 연결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힌트를 주겠죠. 뭐 몸 쓰는 거 좋아하는 아이들은 나는 이럴 때 뭔가 보람을 느끼는구나 느낄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박물관에 갔을 때 누구는 지루해 죽는데요, 누군가는 나 여기 좋은데, 나 참 좋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그런 쪽으로 관심을 이어나갈 수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스티브 잡스가 connecting the dots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점들이 연결이 된다. 우리가 아이들과 이 찍는 점들은 다 연결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운명적으로 상대를 만나서 막 사랑에 빠지는 것처럼요. 어떤 진로가 딱 봤는데 데스티니 하면서 야, 넌 이제 소방관이 되는 건가? 경찰서 앞에서 데스티니 와, 나 경찰관 되는 건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죠. 많은 경험을 하고요. 그 수많은 경험들 중에서 느끼고 생각하고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신문도 보고 뉴스도 보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나 이제 이런 거 한번 해볼래. 라고 이제 결정하게 되는 거고요. 당연하지만 이런 경험들이 많을수록 이 사람은 진로에 대해서 확신이 셀 수밖에 없죠. 그래서 더더욱이 이 친구들이 계속해서 자기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 경험 계속해야 됩니다. 나는 뭐가 강점이지? 뭐가 약점이지? 나의 또 가치관 같은 게 중요하잖아요. 뭐 돈도 그렇고요. 명예도 그렇고요. 어떤 가치에 대한 것들도 정립이 돼야 될 겁니다. 직업에 대해서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미래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죠. 뭐 이미 없어진 직업을 희망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부지런히 세상이 변하는 것들도 쫓아가야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초등에서 제일 유념하셔야 되는 것은요. 진로 파악의 1단계가 자기에 대한 이해라는 겁니다. 이 아이가 물론 희망 직업 같은 거 막 적잖아요. 뭐 유튜버라느니 뭐 교사니 작가니 뭐 의사니 적는데 그것도 있지만 자기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언제나 1단계가 되어야만 합니다. 세상에는 직업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게다가 앞으로도 계속 이제 변하게 될 텐데 중요한 거는 자기에 대해서 파악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요.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절로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경찰이고 똑같은 교사지만 나는 이 일에 참 잘 맞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만족스럽게 할 것이고요. 아니 학교에도요 모든 선생님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정말 이 일이 안 맞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뒤늦게 자기를 알아버린 거죠. 결정할 때는요, 교직을 결정할 때는 몰랐다가 알고 봤더니 여기가 매우 안 맞는 겁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도 누군가는 행복하고 누군가는 불행한 일이 벌어지고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경험한 모든 곳에서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내 강점, 내 약점 이런 것들을 잘 알고 또는 또 가슴이 설레는 관심의 대상까지도 알았을 때 이게 잘 조합되면은 정말 이 사람이, 이 학생이, 이 아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겠죠. 저는 사실 자기 이해를 위해서 특별한 검사를 뭐 우리 아이와 하지도 않았고요. 앞으로도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책 많이 보고요. 세상으로 많이 나아가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안 하겠지만 많은 검사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당연히 유의미한 또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줄 수가 있을 겁니다. 홀랜드 검사, MBTI 검사, 애니어그램, 또 다중지능 검사 같은 것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참고만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결과대로 뭐 인생을 살 것도 아니고요. 대신에 당연히 또 이게 또 전문적으로 만들어진 검사들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우리 아이들과 우리 가정에서 한번 고민을 같이 한번 해볼 만 하겠죠. 예를 들면은 이제 홀랜드 검사 같은 경우에 이제 설명을 좀 드린다면은 이런 식으로 A, S, E 유형, C 유형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어떤 식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흥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분석해가지고 어떤 관련된 직업들을 제시를 해주는 거고요. MBTI는 뭐 너무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애니어그램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개인의 성격을 9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는 어떤 성격 유형론이라고 하고요. 이것도 이제 9가지 유형으로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이제 하는 건데, 이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거요, 이게 그런 겁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 이게 무슨 기계 같은 게 뭐 내 뇌파를 측정해가지고, 당신은 예를 들어서 개혁가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타입이 없어요. 모든 이런 검사들은요, 성격이든 진로 관련이든 주로 설문에 답을 합니다. 사실 이 중에서 우리가 가장 익숙한 게 MBTI인데, MBTI를 할 때마다 다르게 나오는 사람들 있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어떤 부분에서는 개인의 경험 같은 것들이 많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나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요, 설문의 답을 잘 할 수가 없어요. 당신은 예를 들어서 뭐 혼자 있을 때 뭐 기분이 어떻습니까? 뭐 이런 거 물었을 때 뭐 그런 경험이 없어. 그러면 막 답을 해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테스트들은 설문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경험이 많이 없고요. 생각이 많이 없는 친구들은 답을 하는데 힘들고 그러면 당연히 결과도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더더욱 이제 어떤 경험의 중요성들을 강조를 좀 드리는 겁니다. 다중지능도 유명하죠. 하워드 가드너가 말한 다중지능입니다. 인간의 지능은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으니까 우리 아이가 이 중에서 어떤 게 강하고 어떤 게 약하고 이런 것들을 한번 보면 좋다라는 거죠. 논리수학적 지능, 공간적 지능, 신체 운동적, 음악적, 대인관계, 또 내면관계, 자연탐구자, 존재론적 지능까지 해서 이제 다양한 지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발달된 것들 또는 약한 것들을 감안을 해서 진로를 결정하면 좋다라는 거죠. 진로에 대한 우리가 정보를 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커리어넷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이제 링크 들어가시게 되면은 학과, 대학교, 직업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를 다채롭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요, 그 직업을 가려면 어떤 학과에 진학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하죠. 대학교의 학과가 이름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입시를 전문으로 하는 선생님들도 막 헷갈릴 정도로 이름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싶은데 그럼 어디를 가야 되느냐?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관세사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떤 과를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알려주는 건데요. 어떤 복수로 잘 알려줍니다. 왜냐면은 어떤 특정 학과를 가가지고 바로 직업으로 연결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정도의 학과를 가면은 졸업 후에 진출했을 때 여기 정도는 갈 수 있다. 뭐 대표적으로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도요. 반드시 막 신문방송학과를 나와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게 복수로 잘 안내를 해주니까요. 요것도 활용을 우리가 할 수가 있고요. 워크넷이라는 것도 유명합니다. 직업에 대해서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무엇보다 검사를 또 실시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인식이라던가 직업흥미라던가 적성이라던가 되게 많은 검사들이 있는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시면은 인터넷 지필로 아이가 체크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경험이 없거나 생각을 많이 안 해봤거나 이러다 보면은 이 미숙하게 답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이 아이가 초등 시기에서 많이 경험하고 독서도 많이 하고 성장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뭐 서운하겠지만 초등학생이지만 많이 성숙해서 자기에게 어떤 독립성을 갖추면서 또 중등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부모 입장에서는 저는 아이를 잘 키우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강연장에서 많이 말씀드려요. 아이가 똑똑해져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도 그리고 또 독서를 왜 해야 되는지도 내가 어떤 길로 가고 싶은지도 결국에는 중학생만 돼도 자기가 결정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아이가 판단을 할 텐데 내가요 예를 들어서 핸드폰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솔직히 게임하고 싶어가지고 공부를 왜 해야 돼? 뭐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면은 이거는요 합리적인 의견이 아닌 거잖아요. 논리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게임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엄마 공부는 왜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그냥 게임하고 싶다라는 말의 다른 표현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아이가 성숙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내 독서해야 되고요. 내내 또 생각해야 되고요. 내내 똑똑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는 또 다음 시간에요. 중등편 이야기 나눌 거고요. 또 많은 분들 댓글 달아주세요. 저의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를 그냥 전해드리는 것에 불과하고요. 여러분들의 지혜를 또 모아서 또 댓글까지 다른 분들이 보시면서 이 강의는 완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등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